자, 안녕하세요. 연이어서 우리 교재 이번 타임에부터는 좀 기출문제 푸는 그 개수를 좀 문제 푸는 앞에까지 좀 짧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기본적인 것들이 좀 숙지가 됐으니까 문제 개수를 좀 높여서 이번 점점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66페이지부터 그 88페이지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익숙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같이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66페이지 1번 문제. 본인 소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된 문제 앞에 나왔던 거랑 중복이 됩니다. 자, 공탁법이나 규칙,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인감을 찍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한다고 할 경우에 인감 대신에 이제 본인 서명 확인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인감 대신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죠. 앞에 본 것처럼 이 공탁 청구를 받은 공탁소에 이 본인 확인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공탁소가 아닌 다른 기관 단체가 이 본인 발급 전자 서명 확인 시스템에서 열람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거랑 중복이 되죠.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해서 공탁 목적으로 한 건데 이걸 공탁소가 아닌 딴 데서 이걸 열람했다. 이건 수리하지 않도록 나타나면 공탁관이 전자 본인 서명 확인 발급증을 받았을 때는 그 전자 서명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번호를 입력하고 이걸 확인해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사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대리하는 경우에는 이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란에 이 성명과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제 자격과 성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주소까지 위임받은 사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앞에는 이제 앞에 봤고요. 이번에 이제 오른쪽에 67페이지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제 틀렸단 얘기예요. 여기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단 얘기예요. 자, 우선 옳은 것부터 보고 나머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공탁금 찾는 출급권에 대한에서 강제 집행 방법으로 찾는다.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얻은 사람이 이걸 찾을 때에는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 있죠. 공탁서하고 통지서는 당사자 본인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강제 집행해서 추심 전부 명령 받아서 그 사람 대신 찾을 때 이 공탁서나 통지서를 그 사람으로부터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문이. 나머지 왜 틀렸는가를 볼까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으면 공탁을 정정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할 경우에 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누굴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피공탁자가 A 또는 B니까 기본 포인트가 또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고,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공탁자를, 국가가 아니라 공탁자를 상대로 자기의 있던 판결을 받으면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다른 피공탁자. 절대적 불확정 공탁에서는 공탁자. 국가가 아니고.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하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이제 경매에서 매각 허가가 대해서 매각 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공탁을 겁니다. 그때 그 공탁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있어서 공탁 걸고 한 거를 기각되면, 이 기각되면 배당으로 편입되잖아요. 근데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이 공탁금 회수권, 이제 항고인은 공탁을 회수하지 못하고 배당으로 편입됩니다. 회수권이 없죠. 회수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있다면 기각되기 전에 있었더라도 뭐 나중에 기각되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탁금 회수를 못하고 이제 출급한다고, 배당으로. 공탁금 출급 청구를 받는 공탁관으로서는 회수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출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가 없다. 왜? 전부명령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회수에. 회수할 수가 없어. 기각됐기 때문에 항고가. 그러니까 출급은 배당으로 출급하는 거니까. 배당으로. 별건 아닌 거였어요. 또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금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확인 판결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확인 판결 받아서는 안 되고, 이제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탁금을 양도하라고 양도를 통지하라. 누구한테? 국가에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걸 출급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고는 이거를 우리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사실을 통지해라. 이미 양도를 받았다면 양도하라는 건 없더라도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만 되니까 확인 판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판결이 있어야지만 된다. 확인판만 가지고는 양도 통지한 건 아니니까. 우리 68페이지 4번 해설에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긴 했는데, 여튼 확인 판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째, 양도가 안 돼 있을 때는 두 가지 판결을 청구 취지를 두 개로 받아야죠. 이렇게 주문을. 다시 한번, 공탁금을 양도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판결. 이미 양도했을 때는 그 양도 사실을 국가에 통지하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공탁소에 제출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출급할 수가 없다. 자, 5번 질문. 배당이나 그 밖의 관공서 지급 위탁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을 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이나 직접 법정들이 나오는 경우에 인감은 생략이 가능하죠. 1,000만 원 이하니까. 그러나 배당 자격증명서는 생략할 수가 없죠. 자격증명 보고 배당을 받을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내밀어서 배당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인감만 생략이 가능하지 배당 받을 자격증명서는 제출 면제가 아니다.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 69페이지. 이제 이 문제가 앞에랑 뒤에랑 계속 섞이고 반복되고 무한 반복됩니다. 엄청 많이. 그러니까 앞에 나올 게 뒤에 나오고 뒤에 나올 게 앞에 매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뒤로 가서는 계속 복습이고 반복일 거예요. 공탁금 출구권에도 이게 변제 공탁의 출구권, 수용 보상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수용 보상금에 가서 수용 보상에 가서는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홍을 하겠게요. 그러니 하고 미리 나왔으니 하고 봅니다. 1번은 앞에 나왔던 거죠. 채무자가 확정 판결에 따라 갑과 을 2분의 1 해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그러니까 판결에서 갑, 을 2분의 1 지급하라, 이 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갑이나 을은 공탁서에 기재된 2분의 1에 대해서만 이 출급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2분의 1을 넘는 부분은, 지분을 넘는 부분은 피공탁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을 상대로 출급 청구권 확인할 수 없다. 앞에 나왔던 설례죠.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 이걸 응용하려면 그러면 넘는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초과 부분을 양도하라고 소송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에. 왜? 응용을 안 해. 그냥 그대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까지만 나온다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 끄트머리만 알면 돼. 응용을 잘 안 해요. 아주 응용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을 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민법, 헌법, 형법처럼 아주 오랜 동안 공부하고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데, 이런 공탁 실무, 민사집행 실무 이거는 이게 전문가가 오랫동안 이것만 출제 이원인 법원에서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법원 공무원 교육원 교수도 임기가 있잖아요. 2, 3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응용하기가 부담, 또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실무 자료가. 공탁 실무 편람하고 공무원 교재 둘밖에 없는데, 공식적인 게. 그러니까 응용하기가 부담스러워. 거의. 그대로다, 거의. 이것도 수용 대상 토지에 가처분이 있는데 그 피보전 권리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게 피보전 권리가 말소 등기, 그럼 앞에 봤던 거예요. 원인 무효니까 너 또는 너로 상대적 불확정 공탁을 할 수 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면 현재 걸 존재하는 걸 전제로 이전 등기니까 현재 소유자에게 공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았다고. 요즘은 그 중간에 나타난 거지.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피보전 권리를 표시 안 하다 보니까 소유자 또는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상대적 불확정 공탁을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 가능하냐 정정이 안 된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앞에도 나왔죠. 뒤에 또 나오고 이렇게. 자, 등기관이 등기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옛날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옮긴 결과 사업 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이 등기부만 보고 을로 기재해서 공탁한 경우 을로 했단 말이야. 그럼 원래 소유자 갑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 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정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사업 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서 출급할 수 있다. 공탁자를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때는 피공탁자, 절대적 불확지 공탁일 때는 공탁자, 기타 공탁자가 잘못한 거는 공탁자. 피공탁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때만. 공탁자를 상대로 네가 고쳐야 되는데 잘못한 거니까 안 해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등기부 이기 과정에서. 요건 이론이 아니에요. 선례지. 3번도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선례입니다. 선례. 이렇게 창조적인 이론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등기부 옮겨놓은 거는 잘못했구나. 그럼 공탁장상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부를 이제 등기 기록부로죠. 비공탁자로 해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게 예명이라면, 예명, 실명이 아니라 등기부상 이름이 예명인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누굴 상대로 이거 찾으려면 역시 공탁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된다. 이것도 응용이 아닙니다. 선례지. 공탁금 양도 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도장의 인형에 대해서 인감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탁금을 넘겼어요. 넘길 때 인감이 있어야지만 양수인이 찾아. 근데 인감이 안 붙었, 그렇다고 해서 이 공탁금이 넘어온 건데, 안 붙었다고 해서 양도인이 찾아갈 수는 없다. 왜? 자기가 넘겼으니까. 얘가 찾으려면 인감이 필요하지만, 인감 안 해주면 다른 소송을 통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양도인 거는 아니야, 넘겼으니까. 인감 안 붙었다고 해서 걔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이거 양도인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변제공탁에서는 공탁을 수락하면, 변제공탁을 수락하면, 공탁했다가 이거 상대방이 수락하면 회수를 못해요. 수락하기 전에 회수하는데, 그래서 뒤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공탁금을 양도했다면, 공탁금을 양도했다는 사실은 수락을 전제로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공탁자는 이래나 저래나 못 찾아. 양도했다는 건 이거 수락한 거니까 회수를 못 하고, 아직 이건 회수죠, 회수. 양도인, 그러니까 이건 미리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정리하면 공탁금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이상 공탁자가 회수는 못해. 근데 이거는 회수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양도인이 양도한 이상 자기 게 아니니까. 앞에 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공탁자도 회수 안 되고 양도가 됐기 때문에. 피공탁자는 양도했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공탁금, 이게 계속 반복될 거 뒤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제 공탁금을 양도하면, 공탁금 출구권을 양도하면,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구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공탁을 수락하는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공탁자가 회수를 못하고, 양도한 피공탁자 본인은 양도했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하고, 양수인은 찾으려면 인감이 있어야 되고, 인감이 없으면 소송을 통해서 수도 있죠. 자, 70페이지 공탁 통지서를 보겠습니다. 통지서. 자, 공탁 통지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해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1억 원을 민법 조항에 따라 변제 공탁을 했다. 자, 병 제3자는 을이 찾아갈 출구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을 대신 병이 을이 찾아갈 걸 압류 전부해가지고 찾으려고 한다. 그때 병이 직접 찾지 않고 을을 시켜서 친구 찾는다. 그러면은 공탁금을 강제집행으로 찾을 때는 피공탁자 을이 찾을 때 통지서가 있지만 첨부해야 되지만, 강제집행으로 찾을 때는 이걸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 서면이 아닌 것은 1번이다. 나머지 압류 전부명령, 이거는 확정돼야 되니까 확정증명, 그리고 반대급부 조건이니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돼. 전부명령 받았어도. 또 친구한테 시키니까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 찾을 때 공통된 서면 인감증명,
통지서는 첨부서면이 아니다. 자,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옳은 걸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청구인이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찾는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탁서나 통지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5천만 원. 그리고 관공서나 비법인 사단재단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가 되고. 그죠? 1번. 그러니까 1번은 우리 교재 72페이지 밑에 박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3번은 맞는 얘기고요. 1번.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너 또는 너 피공탁자가 권리 귀속의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이 없으면 둘이 오면 되는 거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한쪽 인감을 받든지 승낙을 누굴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분쟁이 있으면 또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자가 아니고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면 공탁자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또 다른 피공탁자. 틀렸어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탁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피공탁자. 또 다른 절대적은 공탁자. 국가가 아니고. 자, 반대급부 이행 상대방은 공탁자한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거지 공탁관한테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반대급부는 상대방한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지 공탁관한테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그때 반대급부를 공탁한 다음에 공탁서를 붙이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행 자체를 공탁관한테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회수 청구. 집행법원이 집행공탁을 배당하기 전에, 배당으로 돈이 나가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할 게 아닌데 집행공탁의 원인 자체가 부존재함에도 착오로 잘못 집행공탁한 걸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에서 공탁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했다면 사유신고 불수리, 그러니까 배당 못한다 이렇게 공탁장은 공탁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첨부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요. 착오로. 변제공탁 조건으로 반대급부는 상대방이 찾아갈 때 피공탁자가 이걸 찾아갈 때 제한이 될 뿐이고 이걸 해야 찾아가는 거고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올 때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 엄청 많이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공탁 회수할 때 공탁서를 첨부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피공탁자가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는 2명 이상이 공탁관 인정한 사람 2명 이상이 연대해서 손해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 연대해서 보증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다? 재산증명 플러스 신분증, 두 사람의 중요한 게 뭐다? 인감이 아니라는 거. 인감을 첨부하면 틀리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이 종중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회의록 2명 보증 쓰는데 그 2명 종중이 공탁금을 찾을 때 종중이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거나
회수 청구할 때 그 대표자 자격서면으로 회의록을 첨부하는데 회의록에 2명 보증을 세우는데 그 2명 보증도 인감이 아니라 신분증. 요 공탁금 공탁 찾을 때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보증 쓰는 거 이것도 인감이 아니라 신분증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종중이 공탁금을 찾을 때 종중도 공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유로워요. 이렇게 뭐 이거 붙이지 않아도 공탁을 할 때는 찾을 때 공탁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 회수 청구 시 회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공탁을 공탁자 본인이 회수할 때는 공탁한 친구가 공탁서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회수할 때는 뭐 당연히 특별한 서면이 필요 없겠죠. 공탁서를 들고 내가 공탁한 거 찾으러 갔다. 특별한 서면이 필요 없는데 본인이 아니라 이걸 전부 명령 받은 사람이 가져갈 때는 공탁이 승계된 거니까 승계 사실 증명 이거 자기가 이거 청구권이 있다는 거는 본인도 아닌데 청구하는 거니까 회수 청구권을 승계받은 사실 증명. 그래서 압류 및 전부 명령과 확정 증명을 붙여야 된다. 4번이 틀렸다. 우리 교재 73페이지 밑에 설명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부 명령을 붙여야 된다. 5번 당수자 협의로 채권자 승낙에 의해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변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공탁한 사람이 채무자고 피공탁자가 채권자인데 공탁을 한 다음에 협의로 채권자 승낙하에 그냥 찾아가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승낙서 인감 또 채권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증명을 해서 공탁 원인 소멸 증명이 될 수도 있다. 그 회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멸 공탁 원인 소멸 이유로 찾을 때 공탁한 걸 그냥 회수하는 게 있고 공탁 원인 소멸로 찾을 때 자 여기에서 5번은 맞는 질문이다. 4번이 틀렸다. 자 73페이지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탁관 본인이 공탁자 본인이 신분 찾을 때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인감이 생략된다. 임의 대리인이 공탁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을 붙여야 되는데 3개월 지나면 안 되는 거죠. 3개월 지나지 않은 거. 민법 변제 공탁한 다음에 바로 그냥 회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로 뭐 증명서면이 필요 없다. 왜? 변제 공탁한 본인이 공탁을 했다가 그냥 나 회수할래. 그럼 본인이 공탁서 가지고 회수하면 되는 거지 별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사망해서 상속인이 회수한다거나 전부명령이나 양도받아가지고 회수할 때는 승계사실증명, 청구증명이 필요하겠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자, 공탁금 변제공탁 때 회수제한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형사사건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가 안 되니까 피해 변제금을 이제 이만큼 변제 공탁을 하고 나 피해 변제를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라고 형사 범죄 관련 공탁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공탁을 하고 이것처럼 바로 공탁을 하고 참작해달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받은 다음에 이걸 찾아가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제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 신고. 나 무죄 판결이 나거나 불기소 결정 이런 것이 나서 죄가 없음이 밝혀지기 전에는 내가 잘못한 게 사실로 밝혀질 때는 이건 나 안 포기하겠다. 내가 무죄 판결이 나거나
불기소가 될 때만 이걸 찾아오겠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이때 유죄 판결 받으면 못 찾아오죠. 원칙은. 그런데 공탁이 정상적인 걸 전제로 그런 거예요. 공탁 자체가 착오나 원인 소멸을 요거만 이렇게, 그러니까 변제 공탁, 회수 공탁을 한 다음에 그냥 상대방이 수락하기 전에 또는 출급하기 전에 회수하는 것 잘 보시면 3번 변제 공탁은 공탁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니까 그걸 공탁한 거니까 공탁한 친구가 공탁한 다음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제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찾는 거는 이거 제한 신고 냈을 때 유죄 판결 때는 못 찾는 거고, 그러나 민법 조항에 따라 찾는 게 아니고 착오나 공탁 원인 소멸 이유로 찾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재 설명에도 잘 나왔어요.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여러 번. 자, 우리 교재 74페이지 4번 해설 끄트머리 부분. 자, 착오라거나 원인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이게 아니라면 민법 조항으로는 회수를 못하고, 요거에 대한 제한이고 요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회수 제한 신고는 민법도에 따른 회수 제한을 신고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착오, 원인 소멸, 이때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이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관련된 거예요. 자, 74페이지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옳은 걸 먼저 볼게요. 공탁자인 종중이 3천만 원을 회수하는 경우 공탁서를 첨부해야 된다. 원래 공탁을 회수할 때는 공탁서, 출급할 때는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되 예외가 5천만, 개인이나 법인은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첨부 안 해도 돼요. 근데 관공서나 비법인 사단재단은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첨부해야 된다. 응? 75페이지 가운데 박스 맨 위에, 아니, 그 밑에. 자, 그게 아니라 요거는 74페이지 차라리. 74페이지 맨 밑에 네모. 맨 밑에 네모래네. 앞장에 봤던 걸 봐야 되기 때문에 72페이지 네모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72페이지 아래 네모에 5천만 원일 경우 안 붙여도 되지만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일 때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왜 틀렸나? 자, 좀 예전의 문제인데 좀 쫀쫀하게 내긴 했어요. 종중이 공탁자인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종중 번호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인 경우 피공탁자란에 종중의 명칭, 맞아요. 주사무소 맞아. 종중 대표자 성명과 주소. 종중 대표자 그 성명과 주소. 종중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이것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린 거로 1번 지문에 보면 그 해설 이 밑에 보세요. 공탁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인번호. 피공탁자는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결국은 왜 틀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과 대표자 개인 주소는 기재해야 한다가 틀린 거로. 기재하는 게 아니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명칭 주사무소,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대표자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이름과 대표자 주소는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표자 이름과 주소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아요.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자격서면에 사실 확인하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이 회의가 제대로 일어났다는 증명. 신분증 사본은 맞는데 뭐냐면 요것 때문에 종중이 공탁을 출급하거나 회수할 경우 75페이지 가운데 2번 출급 회수 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경우에는 여기 또 이거 신분증이라는 거 인감이 아니고 이건 맞는데 신청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공탁금을 찾을 때, 그러니까 출급이나 회수할 때만 신청 때문에 틀린 거로 이렇게. 자, 3번 쫀쫀하긴 합니다. 종중이 공탁금을 찾을 때 규약과 대표자 자격서면으로 규약에 따른 회의록을 그리고 여기에 2명 신분증 언제 찾을 때 신청시가 아니고 여과장 맞는데 이 회의록은 3개월 이내 것이어야 된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3개월 이내는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만. 관공서. 자, 75페이지 밑에서 2번째 박스. 대표자 자격 관리인 권한 증명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만. 근데 요 회의록은 관공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만든 거라 이거예요. 참 쫀쫀하긴 했어요. 문제가. 관공서 서면이 아니니까. 자, 종중의 유임을 받은 대리인이 900만 원을 찾으면서 본인을 확인하면 종중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 확인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인감이 생략되지만 본인이 아닌 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략이 안 된다.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공탁 회수 청구 시 공탁서를 회수하는 거예요. 공탁한 친구가 회수하는 거.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잘 보세요. 회수권을 본인이 찾을 때는 회수 청구서를 붙여야 되는데 강제 집행으로 압류 추심 전부로 찾을 때는 이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생략 첨부 안 해도 되죠. 또 상대방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너 공탁서 없이 찾아가라는 승낙서, 인감이야 이건 인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회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인데 공탁서 생략이 5천만 원 이하인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1000만 원 이하라고. 관공서는 주의를 요하는 게 인감은 없지만 액수를 떠나서 관공서는 인감이 면제되지만 인감이 없으니까 이거는 1000만 원 이하만 이렇게 면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제가 안 된다. 자,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서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 들어온 것 플러스 압류 안 된 것까지 전액을 공탁했다. 그러면 압류된 금액은 이제 회수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압류가 넘어간 부분은 변제 공탁이니까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를 이 압류 때문에 공탁을 하고 집행 공탁을 하고 압류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한다고 사유신고하냐고. 그러니까 이 제3채무자는
압류 들어온 걸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압류법원에 냈기 때문에 회수할 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공탁서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압류법원에, 집행법원에 가서 내가 이걸 보관하고 있다. 얘가 이거 내가지고 이 증명서를 붙이면 공탁서 생략이 면제가 됩니다. 답은 이 4번. 인감을 생략되는 경우랑 공탁 회수 청구나 이거 공탁 통지서 생략되는 거랑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이자, 이 표의 지급 물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변제공탁의 경우 이제 이자는 공탁자가 회수할 때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찾아갈 때는 피공탁자에게 주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제 틀렸어요. 공탁할 때와 공탁금을 지급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는 옛날 거, 변경 후에는 사고, 이걸 적용해야지 지급 시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함,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공탁금 이자를 줄 수 있는데 이자가 그동안은 요게 연 1000분의 1에서 이제 공탁금 이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1만 분의 35로, 이게 1000분의 1에서 1만 분의 35로 바뀌었다고. 아주 요번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다. 엄청 높은 거. 그러니까 요것도 정답이 여하튼 틀린 건데, 지금은 지문이 또 바뀌어서 이거는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35로. 이거 해설이 고쳐야 된다. 해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자는 이제 1000분의 4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연 10,000분의 35다. 자, 공탁금 청구권에 대한 양도가 있을 때는 양도 통지서에 이자 언급이 없다면, 정한 게 없다면 양도 전후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양도 전의 이자는 양도인에게, 양도 후의 이자만 양수인에게.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때 그 명령에 공탁금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 명령 이후 거만 추심권자에게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압류 전에 공탁금 이자도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라 틀렸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바뀐 거 특의 A급이다. 1000분의 1이 아니다. 10,000분의 35로 바뀌었다. 2번. 자, 78페이지. 이자에 관한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은, 자,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이나 회수할 때 보관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자,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 추심이 있는데 명령에 이자 언급이 없으면 추심권자는 압류 전 공탁금 이자는 추심권이 없어요. 방금 전에 본 거 같은 문제죠. 반대 조건이 붙은 변제 공탁의 이자는 조건 성취 당일 이후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그리고 그 조건 성취할 때까지 이자는 공탁자에게, 이렇게. 조건 성취할 때까지는 공탁자에게, 성취 후에는 피공탁자에게.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담보공탁은 원금만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한다. 이자는 한다.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금의 법정과실 이자에 대해서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7조. 금전에도 적용된다면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 이자는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는 청구권이 없다. 여러 번 반복되는. 공탁금 청구권의 압류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성격상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 이자뿐만 아니라 송달 전 이자도 모두 전부권자에게 귀속한다. 틀렸죠. 언급이 없으면 송달 후 이자만, 압류 전에 거는 공탁자고 압류 후 거만, 송달 후 거만 전부명령권자한테 간다. 자, 79페이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탁 시와 공탁할 때 지급, 공탁금 찾아갈 때 사이에 변경되면 공탁 때부터 변경 때까지는 변경 전 이유를,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유를 적용해서 합산한다. 똑같이 나와요.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의 법정 과실에는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7조 단서가 금전에 적용된다면 공탁금 이자는 당연히 공탁자에게, 피공탁자에게 담보권은 원금에 대해서만 담보를 손해를 담보하는 거지 이자에는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 추심이 있는 때 이자 언급이 없으면 추심권자는 압류 전에 공탁금 이자는 추심권이 없으므로 이때 이자를 받고 싶으면 별도로 압류를 다시 얻어야 된다. 이자에 대해서.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 회수할 때 공탁물 보관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한다.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 수령권자가 다를 때에는, 잘 보세요. 이자를 지급한 후에 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반대다.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이자를. 바뀌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80페이지 특별한 공탁금 지급 절차로 몇 문제 남았습니다. 문제. 자, 장기미대 사건. 자, 공탁관이 지급인가 전에 과장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 장기 미대 사건.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회수 청구 없는 공탁 사건 중 1,000만 원 이상인 거. 공탁 당시. 요게 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여기서 요거 알아둬야 돼. 여기에 요것도 바뀐 거라 시험 특의 입금일 거예요. 배당은 제외.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 인가에서 뺐어요. 좀 이따 볼게요. 화면을 미리 볼까요? 이렇게 인가 전 결제 대상을 축소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공탁사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장기 미대 사건 중 공탁 당시 1,000만 원 이상인 장기 미대 사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 공탁규칙 43조에 따라 이게 뭐냐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야. 이거는 이렇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거 43조가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요. 안 받아도 되도록.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제 배당으로 받는 건 뺀다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이제 틀린 거로. 여기다 배당으로 되는 것도 포함,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고액 공탁 사건 10억 넘는 거. 수용 보상,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고 1,000만 원이 넘으면서 공탁일로부터 3년이 지난 거. 인가? 사전인가? 원금 다 지급하고 이자만 남아있는 거는 사전인가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 바뀐 거.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받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 밑에 계좌입금. 이것도 좀 바뀐 게 있어요. 계좌입금. 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이건 이제 계좌로 돈을 받는 거예요.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을 받는 거야.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를 낼 때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해서 이자 소득세 같은 거. 왜냐면 종이로 공탁금을 찾을 때는 계좌로 찾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종이래네. 방문해서 직접 찾을 때는 공탁 청구서, 출급 청구서나 회수 청구서를 내서 인가 받은 다음에 은행 가면 보관자가 은행이니까 은행 가면 거기서 원천징수 계산해 가지고 돈을 나머지만 줍니다. 근데 계좌로 입금해달라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가지 않다 보니까 노주문 되다 보니까 사전에 공탁해가지고 찾을 때까지 시간이 꽤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자가 크든 작든 그 이자를 받게 되고 이자 받는 거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계좌입금 신청 시 신청인은 공탁금을 계좌로 받을 때 공탁이 한동안 법원에 공탁되어 있었으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이자가 있을 거고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원천징수로. 이 자료를 미리 이거 절차를 그래서 계좌로 받을 때는 방문해서 받을 때는 이렇게 직접 찾으면서 그걸 정리하는데 계좌로 받고 마니까 계좌로 받을 때는 먼저 은행을 경유해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찾고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찾아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 전국 공통 포괄 계좌.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국가나 자치단체만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전국의 모든 사건 포괄 계좌 입금하는 건 아직은 안 된다. 금융기관이 빠진다. 자, 이거 해제하려면 했던 데 가서 하는 거고요. 밑에는 여기 금융기관이 빠진다. 공탁관은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 청구자가 계좌로 받을 때는 출급 회수 청구서 한 통만 제출을 합니다. 방문해서 찾을 때는 두 개를 내서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 여기 인가 해가지고 이걸 들고 은행 가서 원천징수하면서 돈을 찾으면 되는 건데 계좌로 찾을 때는 하나만 내고 그냥 돈을 계좌로 넣어주니까 하나만 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입금으로 신청할 때는 계좌 입금을 철회하기 전에는 계좌로만 입금을 해줘야 되고 직접 줄 수는 없다. 계좌 입금 신청한 다음에 계좌를 철회하기 전에는 계좌로만 줘야 된다.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계좌 입금 자체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직접 주는 못하게 돼 있다. 자, 전자 신청 방법으로 공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계좌로 공탁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서 계좌 입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이거예요. 계좌 입금 신청할 때, 계좌 입금할 때 첨부서면에서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걸 삭제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탁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요즘은 통장을 잘 안 쓰잖아요. 통장 사본을 삭제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계좌 입금 신청할 때 계좌번호만 적으면 돼. 은행 이렇게 계좌번호. 이걸 적으면 되지 실명 확인 자료 이런 거를 첨부하면 되는데 통장 사본을 붙이던 거를 이렇게 뺐다. 하나, 둘, 셋. 통장 사본 실명화 자료, 확인 자료. 그러니까 통장 사본 실명 확인 자료 대리할 땐 유임장. 여기에서 뭐가 빠졌다? 요 실명 확인 자료하고 유임장 그대로 있지만 요거 통장 사본이 삭제됐다. 그렇지만 여기다 이거 계좌번호 써줍니다. 이게 있는데 굳이 통장 사본을 붙여야 되니까 번거로웠단 말이에요. 통장 쓰지도 않고. 자, 삭제됐다. 이것도 중요한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 신청인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교재
81페이지 아래 잘못된 것은 계좌입금. 공탁금 지급 청구자는 먼저 계좌입금 신청한 후 지급 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되고, 계좌로 입금할 때는 한 통만 냅니다. 한 통만 내고, 공탁가는 이거 인가한 경우 보관자에게 계좌로 넣으라고 전송만 하면 되고, 지급 청구자에게는 뭐 보낼 겸 청구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해설도 잘 나와 있어요. 그 뒤에 82페이지 밑에 네모, 계좌 입금한 경우 한 통만 내고, 그리고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로 넣어줘라 라고 지시만 하지 청구권자에게 청구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다. 한 통만 내고 교부하지 않고. 계좌 입금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공탁금 포괄 계좌 신청인이 공탁금 출급 전에 해제하면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계좌 이거를 출급 지전에 해제하면, 공탁금 출급 지전에 해제하면, 하지 않는 이상 직접 못 찾아. 계좌로만 받아야지. 계좌 입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비고란에 계좌 입금한다는 걸 적고 계좌번호, 실명 확인 번호 기재. 여기 계좌번호 써야 돼. 실명 확인 번호 기재해야 돼. 주민번호 등. 근데 뭐는 빠졌다 여기에서? 통장 사본이 빠졌다 여기에서. 시군 법원도 계좌 입금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제. 답은 1번, 5번 두 개다. 이 바뀌었고 이렇게. 옛날 문제라서 이제는 바뀌었다. 이 당시에는 이것만 답이었다 이거. 근데 지금 그 뒤로 바뀌어가지고 1번, 5번이 답이다. 틀린 거로. 자, 이제 82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계좌입금,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급 청구자가 계좌입금 할 때는 계좌입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내기 전에 먼저 보관은행을 들러서 원천징수 필요한 사항을 등록해야 됩니다. 계좌입금 신청하는 경우 입금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돼. 그리고 청구할 때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돼. 뭐가 빠졌다? 예금 통장 사본은 첨부하는 게 아니다 이제. 자, 지급 청구가 계좌입금 신청하고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에 청구자에게 지급 청구서를 교부하지 않아요. 한 통만 내고 또 교부하지 않고.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지급 83페이지. 자, 공탁물 출급 회수 청구서에 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보증 찾는 경우, 이때 청구인이 관공서라면 공무원 그 담당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공탁물 출급 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또 출급 회수 청구를 전문 자격사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사 대리인의 보증서를 가지고도 가능하다. 보증서 기명달인하면 이때는 이제 재산 소명도 필요 없고 따로 인감도 필요 없고 자격서면, 그래서 관공서는 재직증명서, 전문 자격사는 재산 소명 이런 거 필요 없이 혼자서 자격사 대리인이 하면 된다. 자, 보증 지급 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 뜻을 공탁물 청구제해야 되며, 요 밑에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겠다는 보증서와 재직증명서, 재산증명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관공서일 때는 재직증명서, 또 자격사 대리인의 보증서도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2명 이상 보증서와 재산증명서, 요때는 중요한 건 끄트머리다. 요때는 인감이 아니다. 인감이 아니라 신분증. 신분증 붙이는 게 2가지라 그랬잖아요. 비법인 사단재단 회의록 2명 보증 쓸 때 신분증, 또 요거 신분증, 인감 업무 감축 때문에. 요 2번째 경우 전문 자격사가 이거 할 때는, 보증서를 낼 때는 재산증명이나 인감은 필요 없다. 자,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다. 공탁서상 피공탁자 주소가 주소 증명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 입증 서면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보증서 가지고 동일인 소명하는 데는 적용되는 건 아니다. 자, 이제 84페이지 일괄 청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청구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일괄 청구가 안 돼요. 전자는 편하고 쉬우니까 따로따로 해야지. 따로따로 해야 된다. 전자 시스템은 일괄 청구하지 않고 종이로 할 때만 그렇게 한다. 방문. 다. 그리고 이게 공탁의 종류, 봐요. 동일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 사이로 금전 공탁과 물품 공탁을 하는 경우에 일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보면 공탁을 하려면 그 85페이지 해설 박스 밑에 5번 보면 일괄 청구 가능하려면 청구자가 동일하고, 청구자가 동일하고는 맞아요. 청구 사유가 동일해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그 공탁물이 종류해야 됩니다. 공탁물이 동일 종류. 공탁물이 금전이고 물품, 공탁물이 동일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못해. 공탁물이 동일 종류가 아니라서 못한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일부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는 그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일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동시에 한 건으로 이렇게 한 건의 신청서로, 건은 별건이지만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건은 별건이지만 신청서는 한 개로 할 수 있다. 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복잡한 거 이런 건 안 돼요. 일괄 공탁이 이렇게 여러 건의 공탁 중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일 때는 일괄 공탁을 못 하고, 또 여러 건의 공탁 중 일부가 불수리할 것이 있는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 85페이지 가운데 박스, 일괄 요건을 갖추는지를 심사해서 그다음에 다음 의견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지급 또는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 두 번째 청구 이유가 없어 불수리할 것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자, 다음 중 일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어느 거냐? 여러 건의 공탁 중 분할 지급을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기본 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 이거는 일건으로 가능하다. 신청서 한 개로 일괄 청구를.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 사유로 금전 공탁과 물품 공탁은 종류가 달라서 안 되고, 여러 건의 공탁 중 사안이 복잡해서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도 있다. 안 되고, 여러 건의 공탁 중 이유가 없어 일부 불수리할 것이 있을 때도 안 되고. 근데요. 자, 이제 일부 지급 문제만 2문제 보면 끝나겠습니다. 일부 지급을 보면, 일부. 공탁과는 계좌입금 신청이니 계좌입금을 철회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입금으로만 해야 되고, 본인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줘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예요.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과는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나 통지서 인가한 내용물을 적고 이 중에서 얼마 인가한다 이렇게 하고, 해당 공탁 기록에 왜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일부만 청구잖아. 일부 이렇게 일부. 그럼 이걸 적은 다음에 이 공탁서를 해당 기록에 편철하면 안 된다고. 왜? 여기서 일부만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찾을 때 이게 또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공탁 좀 일부 찾아갔다고만 적어놓고 이걸 돌려주게 돼 있다고. 편철하면 안 되고. 편철 안 되고. 그래 나중에 나머지 또 찾을 때 필요하니까. 틀린 거고요. 회수 청구하는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2명 이상이 자, 2명 이상이 연대보증서서 손해를 책임했다는 걸 지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탁 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서 첨부해서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공탁 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하고 이건 인감이에요. 이거는 가능해요. 또 회수 청구하는 경우에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걸 첨부할 수 없는 때에도 2명 이상이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 자, 승낙 지급의 서류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같으네요. 87페이지.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옳은 것부터 보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공탁물 일부를 찾는 경우에 공탁가는 통지서에 인가한 내용을 적고 청구인에게 이걸 반환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자, 지배인이 공탁물을 찾을 때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 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가지고 안 된다고. 재직증명서는 관공서일 때만 재직증명서로 가능한 거다. 그렇지 않을 때는 2명 이상의 자필서명 이거로 하는 수밖에 없다. 공탁서상 피공탁자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 증명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만 보증서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동일인 증명서면으로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로. 예. 주소 불일치, 동일인 서명까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만 대응하는 것뿐이다. 공탁 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고 승낙도 못 받고 보증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나 공고한 후 찾을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는 지금 예전에 있다가 삭제된 제도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승낙도 못 받고 보증도 못 받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이 통고 후 찾을 수 있는 제도, 이건 삭제됐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것도 다 못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이 통고 후 찾는 제도는 삭제됐다. 존재하지 않는다. 4번은 맞고 5번.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주는 경우에 관공서는 지급을 받을 자에게 자격증명서만 줍니다. 자격증명서. 지급위탁서는 공탁관에게. 그래서 우리 교재 88페이지 뒤에 박스 밑에 설명이 적절하게 나왔어요. 관공서는 공탁관에게는 지급위탁서를,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자격증명서를 내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했고요. 수고들 많으셨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